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그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KBS 전주방송총국에서는 삶의 끝자락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치료와 돌봄을 통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드를 모두 6차례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말기암 환자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이 환자는 며칠 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고통스럽기만 하던 항암 치료를 중단한 대신 진통제와 산소 공급 등을 통해 몸의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일반 병동의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조절하여 편안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랩도 그렇고 다른 컨디션도 나빠지진 않아서 지금 좀 양호한 편이세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 몸과 마음 상태를 공유하고 적절한 치료와 돌봄 방안을 찾는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어떨 때는 성직자와 영양사까지 참여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합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팀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환자 한 분 한 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인적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라. 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 좋다. 오늘도 고생했어. 이렇게 해주세요. 환자와 가족이 원예 치료를 함께 받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마지막 시간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이 공간이 정말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와 그 가족들 옆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산책을 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고요. 또 환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그 나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의사에게서 말기 진단을 받은 암 환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전북에는 모두 7개 병원에 103개 병상이 있습니다.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엠마오 사랑병원, 원불교 원병원, 요양병원 시범사업을 하는 익산 성모병원입니다. 환자를 볼 때요, 질병에 대한 것은 치료 면으로 가야 되고 기능 저하되는 것은 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도 안 해도 대충 해도 되고 기능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100여 개 병원에서 1,900개 가까운 호스피스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암 사망자 4명 중 1명은 호스피스를 이용했고 평균 입원 기간은 24일이었습니다. 전북에 사는 말기암 환자가 전북 지역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한 비율, 자체 충족률은 86%를 넘어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말기암 환자가 아픔과 슬픔을 덜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평온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삶의 끝자락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평온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취재했습니다. 김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수액과 진통제 등을 챙깁니다. 집에서 삶의 끝자락을 보내길 원하는 말기 환자를 방문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필요하면 성직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한 팀을 이뤄 환자 몸과 마음 상태를 공유하고 적절한 치료와 돌봄 방안을 찾습니다. 몰핀을 사용한 주사제나 적극적인 그런 치료 행위를 못할 뿐이지 가정에서도 거의 입원형과 마찬가지로 많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료 서비스를. 통증 관리라든지 상처 소독이라든지.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만 가능한 입원형과 달리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엠마오 사랑병원과 전북대병원 두 곳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9개 병원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기간은 평균 44일. 입원형과 가정형을 함께 이용한 경우는 66일입니다. 호스피스 기관 이용 중 가정형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을 지금보다 배 이상 늘릴 계획이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입원형에 다 포함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입원을 했다가 가정용으로 가고 또 가정에서 또 계시다가 안 되면 입원용으로 오고 하면서 또 개념도 좀 더 잡히고 아 이게 제대로 확대됐구나 하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가정형 건강보험 수가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점 뭐냐면 장거리를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해야 될 경우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뒷받침을 해주시면 하는. 지역사회 방문 의료 서비스 등과 연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요양병원과 대형병원을 떠돌면서 삶의 마지막 시간을 소진합니다. 노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집에서 깔끔하게 죽고 싶다는 말. 장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그리고 당연한 바람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삶의 끝자락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 전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을 덜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입원합니다. 10개 병실은 늘 차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에 대한 암 환자 관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말기암 환자 관리가. 그냥 계속 아프기만 해야 되고 그냥 굉장히 그 통증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런 것이 그냥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도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죠. 정부가 2016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해 12곳에서 지금은 절반인 6곳으로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에서 2023년 말 188개였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5년 뒤인 2028년에는 배에 가까운 36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확충하겠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3분의 2가 자문형입니다. 현재 전국에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42곳이 있는데 15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도 배 넘는 80곳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입원형은 확충 계획이 미미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환자가 일반 병동이나 응급실, 외래에서 현재 진료를 유지하며 호스피스 돌봄을 받습니다. 대상은 가정형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을 포함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기존 치료를 중단하고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는 통로이자 입원형이나 가정형으로 연계하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합니다. 이쪽에서 호스피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호스피스 팀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고, 그건 이제 상급 병원에서만 있는 식이고요. 일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가정형과 입원형 둘밖에 없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선호하는 돌봄 장소는 호스피스 병동이 절반을 넘었고 이어서 가정, 기타 의료기관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병원 12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외 새로운 유형의 본사업으로 도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삶의 끝자락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더 많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김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지자. 긴장과 경직을 풀기 위해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숨을 가만히 마시고 내쉬며 힘들었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집에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다가 숨진 환자의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상실의 아픔을 나누며 달래는 자리입니다. 7달 전 사랑하는 아빠와 사별한 딸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부녀가 함께 받은 마지막 선물 같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호스피스 이런 완화 병동이나 이제 가정 호스피스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좋은 얘기를. 사별 가족들의 호스피스 돌봄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일반 시민 대상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스피스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10명 중 3명은 호스피스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병원에 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원은 남아있는 그 여명,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는 곳이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2023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자 4명 중 1명은 숨지기 전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호스피스 이용률을 2028년에는 5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말기, 암 등 5개 질환만 가능한데 전문가들은 우선 치매와 신부전증, 신부전증 3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완화의료 대상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넓혀 당뇨와 다발성 신경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까지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질환 더 다양하고 초기부터 암 환자 초기부터 호스피스를 좀 완화 의료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환자의 삶의 질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관련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것들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 수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조금 더 많은 인력들을 충원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먼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수가 인상과 요양보호사 같은 호스피스 기관 보조활동 인력 배치와 급여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이 환자 집을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 의료와 연계, 생애 말기 호스피스 돌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삶의 끝자락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평온한 죽음을 맞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 과정이 있을 때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겁니다.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굳이 뭐 한 달, 뭐 1년 아무 의미 없이 더 살아보면 못 하겠습니까? 괜히 가족들만 힘들게 하지.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300만 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습니다. 전북은 19살 이상 인구 대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담당 의사가 쓴 연명의료 계획서 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도 없이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준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한 해 뒤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실제 연명의료 이행을 중단한 환자는 40만 명. 같은 기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는 12만 5천 명가량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다 안 해준다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급병원은 바쁘잖아요. 그중서는 그냥 호스피스 가세역으로 끝납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될지. 그럼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서 방문도 해드리고. 의미 없는 연명의료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려면 우선 연명의료 여부를 심의하고 상담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이 종합병원은 3곳 중 1곳, 요양병원은 10곳 중 8곳입니다.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임종기로 제한해 놓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확장하는 것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삶의 끝자락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평온하고 존엄한 생애 말기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기도실, 간절한 바람을 담은 쪽지들 사이에서 또 간절한 기원을 이어갑니다. 병동 입구에는 이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임종나무를 그려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러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느껴졌죠. 지난해 숨진 사람 4명 중 3명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습니다. 35년 전인 1990년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이 7명 중 1명에 불과했지만 2003년부터 집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죽음은 삶과 분리돼 외면하거나 배척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다는 것이 바로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귀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질환에 대한 과정을 다 이해를 하면서도 죽음이란 장벽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약간 좀 거부하는 마음이 크시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임종 장소는 집입니다. 기계나 장치를 달고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가족 친지와 따뜻한 작별을 하며 평온하고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바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죽음을 확산하려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결정권을 더 늘려주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더 줄여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더 이끌어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